감동명철학에서 이제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고, 외부 기업체 강의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이제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의식주 안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그런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외부 강의, 기업체 강의나 이런 이제 특강 같은 거를 하게 되면 항상 이제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의식주 안정을 먼저 추구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의식주가 안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부자인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런데 사람이 누구나 태어나서 금수저로 태어나고 은수저로 태어나고 흙수저로 태어나고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든 은수저로 태어나든 흙수저로 태어나든 그것이 이제 무엇과 동기감흥이 되느냐에 따라서 금수저가 흙수저가 될 수도 있고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제가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바뀌려고 한다면 엄청난 내공을 쌓으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수에서 고수로 바뀌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지 되고 내 인생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제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강의를 지속적으로 이제 매번 하면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깊이 있게 깨달아야지 되는데 깨달음을 얻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그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실력을 쌓아야지 되고 지식과 그러한 많은 경험을 해야만이 내가 가난을 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에만 지속적으로 집중을 해야지 돼. 그런데 집중을 해야지 되는데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거 하는 거는 자기의 취미 활동도 해야지, 친구도 만나야지, 영화도 봐야지, 외식도 해야지, 여행도 가야지, 게임도 해야지, 뭐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러한 생활 동선을 만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의식주 안정은 더더욱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은 유전이 되면서 가난은 대물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데, 내 부모가 가난하다고 하면 내가 그 부모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생활 패턴, 그러한 기운의 패턴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모를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식은 부모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격을 넘어설 수가 없고 제자는 스승의 격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게 1대 99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99%는 절대 넘어설 수가 없는데 간혹가다 1%의 돌연변이가 나와요. 자식이든 제자든. 그래서 제자 같은 경우는 청출어람이 돼서 스승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고, 자식이 부모보다 더 이렇게 좋게 변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은 부모를 넘어설 수가 없고 스승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거는 왜 그러는가?
기운의 차이예요. 기운. 하수와 동기가몽이 되면 하수를 면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수를 면하려면 중수하고 있어야지 내가 하수를 면할 수가 있는데, 중수를 만나야지 되는데, 중수를 잠깐 만난다고 해서 내가 중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수의 생활 패턴과 중수들이 어떤 기운을 쓰고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어떻게 집중을 하는가를 보고 따라서 배워야지 돼요. 그러한 기운을 쓰는 거를 배워야지 돼. 그러니까 중수가 기운을 쓰는 거를 배워야지 되고, 옆에서 고수가 기운을 쓰는 거를 배워야지 돼요. 그게. 그래야지 내가 그렇게 해서 따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 나도 최소한 중수가 되고 고수가 될 수가 있는데, 내가 따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모범의 그 답안지, 모범의 격, 중수가 될 수 있는 격, 고수가 될 수 있는 격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하수의 생활을 하수하고 같이 있다 보면 거기에 오염이 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젖어들어서 그러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 주변에 친구들이 이혼한 친구들이 많다 그러면 나도 거기에 분위기에 휩싸여서 이혼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 환경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바둑을 둔다. 그러면 이제 내가 바둑을 두게 되면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초보자라고 그러면은 나보다 고수한테 바둑을 배워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내가 1단이면 1단하고 1단끼리 아무리 1000번, 10,000번을 바둑을 둔다 해도 그 사람은 실력을 늘지가 않아요. 똑같은 사람끼리 두기 때문에. 그러면 1단은 2단이나 3단, 4단의 고수들하고 바둑을 둬야지 더 내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골프를 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골프를 치는데,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골프를 잘 치는 고수한테 내가 골프를 배워야지 골프를 잘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우리 부모가 부자다. 그러면 나도 따라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 부모가 가난하다. 그러면 나는 어디서 배워야지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부단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보라고 얘기를 해요. 책은 이론이야, 이론. 지식이 쌓이는 거지, 지식. 지식이 쌓이는 거는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식을 많이 쌓아서 내가 뭐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는데 그 지식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실용적인 그러한 그 경험의 그 감각에 의해서 기운을 쓸 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자기의 에너지에서 나온단 말이야. 열정적인 그 에너지, 그 열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술로 인생을 보낼 것이냐, 내가 오락으로 인생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여행으로 인생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이냐, 이런 그 기운을 내가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리고 감독명철학은 기본적으로 부자가 되는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제가 노력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부자가 빨리 되는 방법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공부는 하되, 부동산 풍수에 대해서 투자라고 하는 거는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그러니까 동산이냐 부동산이냐의 차이인데, 동산은 개인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에서 내가 투자를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집중을 하고 의식주 안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집중이 돼야지, 의식주 안정을 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한다든지 무슨 세미나를 들으러 간다든지 무슨 뭐 예를 들어 경매 학원에 다닌다든지 뭐 한다든지, 제가 이제 포럼 때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개인은 부동산으로 해서도 성공할 수는 없어요. 왜? 정확한 멘토가 없이는 부동산에 성공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쪽에도 이렇게 투자할 생각 하지 말고 다른 길을 차라리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내가 의식주가 안정이 되면서 투자처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부동산 풍수에 대해서 알아야지 내가 투자해서 성공을 하는 거지,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좀 내가 안다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고수한테 배워야지 되는데, 하수가 하수한테 가서 배워가지고 투자를 한다, 성공을 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왜?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수들이 부동산 쪽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포럼 때도 얘기하지만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는 그 확률이 고수들은 99%예요. 하수들은 1%밖에 안 되는데, 그 고수들은 누구를 기다리느냐? 하수를 기다린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수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밑밥을 던지듯이, 그렇게 고수들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수들이 움직여야지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수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안다고. 그래야만이 그 부동산 투자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부동산에 투자하고 아무 곳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성공을 한다? 어쩌다가 성공을 할 수는 있어요. 한두 번. 마지막에 실패하는 것이 부동산 쪽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그리고 특히 제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 가난은 대물림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보면서 부모를 똑같이, 그 부모의 행동과 부모의 말투와 부모가 생활 동선이 있잖아요. 부모의 생활 동선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자식들은. 그러니까 부모의 그 영역에서만 놀게 돼 있어요, 자식들은. 격이 부모가 높으면 자식도 격이 높은 행동을 하지만, 부모가 격이 낮은 행동을 하게 되면 자식 또한 격이 낮은 행동을 해요. 그런데 부모들은 대부분 자기는 격이 낮으면서 자식에게는 그러한 행동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그거는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거고, 그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난한 자식은 가난한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고, 가난은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간혹 돌연변이가 하나씩 나와서 그 돌연변이에 의해서 집안을 일으키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일으키는 그 확률이 엄청나게 낮다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확률이 1%지만 거의 로또를 맞는 그러한 수준 정도예요, 그게. 그래서 그 기운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그 돌연변이가 나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돼. 돌연변이가. 그러면 내가 그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 내가 집안을 다시 일으켰다라고 하면은 내 대서부터, 내 자식 대서부터는 다시 집안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살게 되면 내 자식 또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부자로 살게 되면 자식 또한 부자로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그런데 우리 부모는 가난하게 살았어. 그러면 나도 가난하게 살아야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가 가난하게 살게 되면 자식 또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식은 돌연변이처럼 내공을 쌓으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부모의 부모의 그 생활 반경 그런 동선을 따라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볼 줄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그러한 기운을 쓸 줄 알아야지 내가 돌연변이가 되는 거고 내 자식 또한 이제 나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난하게 살게 되면 자식 또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식은 그 부모한테 보고 배우고 듣는 것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예를 들어 그 가난한 마인드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특히 엄마가 그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애들에게 지속적인 잔소리를 한다든지 남편에게 지속적인 잔소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든지 그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에 있어서 그 행동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언어를 자주 쓴다든지 하게 되면 그러한 영향은 누구한테 가느냐? 자식한테 가요. 그 자식이 외국 유학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 부정적인 그러한 그 기운이 자식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부모의 기운이 그대로 자식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긍정적으로 그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자식 또한 긍정적으로 가는 거고 부모가 부정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자식 또한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부모들은 다 자기가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자식은 잘 돼요. 근데 자식이 안 돼. 그거는 부모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반성을 해야지 돼요, 사실. 그리고 나 또한 반성을 해야지 돼. 그래야지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을 어떻게 전달을 하는가, 어떻게 동기감흥이 되고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고수를 만나게 되면 나는 고수가 되는 거고 하수를 만나게 되면 하수가 되는 거고 부자를 만나게 되면 나도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게 되면 나 또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기감흥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동기감흥에 대해서 1대 99의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 때도 많이 얘기를 하고 포럼 때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우주 자연의 진리는 동기감은 기운으로 흘러가는 거고 운 또한 기운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운을 잡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운이 기운이 될 수도 있고 애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